지원 사업에서 겪은 일. 예술가와 지원 사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이니까요. 그동안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여러 예술가들과 만나는 순기능들도 있지만 지원 사업이라는 특성상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원 사업에서 만난 예술가들과의 공통 분모는 역시나 지원 사업이기에 여기저기서 수집한 경험들을 고발해 보고자 합니다. 챕터 1 지원 서류. 예술가 모씨. 서류가 너무 어려워요. 신청서, 증빙, 정산, 아니 신청서부터 막힌다니까요. 예술가로서 내 포부도 있고 주제도 있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어요. 그런데 정성적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뭐가 뭔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같은 말이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 예술에 대한 내용을 피력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게다가 제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예술계와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유의미함을 설명하라는데 그렇게 거창한 포부가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원 사업 서류를 쓰다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자꾸 초라해지고 내가 이걸 신청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포부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 싶은데 막상 합격한 사람들 보면 행스러울 때도 있어요. 대체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예술가 강씨. 저는 저번에 정말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지원 서류에 다른 데서 지원받은 건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매번 새로 주제와 내용을 만들거든요. 그러던 어느 해인가 이상하게 진짜 모든 지원 서류가 다 떨어진 거예요. 기분도 안 좋고 답답한 김에 대체 무슨 주제들이 붙었나 궁금하고 공부도 할 겸 검색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상단에 있는 세 개 팀이 죄다 다른 지역이랑 다른 곳에서 같은 걸로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최 측 맞나요? 암튼 거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른 곳에서 지원받은 건 안 된다면서 제가 몇 개 검색해봤더니 제목이 같다. 연극은 대본을 받는다 치고 다른 분야는 다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알려달라 그랬더니 제목이 같아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길래 그럼 저도 그냥 같은 걸 조금만 다르게 고쳐서 지원해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럼 하고 끊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경험이었어요. 예술가 정씨. 저는 정산이 너무 어려워요. 예술 쪽 일이 보통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도 있고 중고로 물건을 구해야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꼭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떼야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증, 통장 등 구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진도 시리얼 넘버나 구매한 물건을 품목별로 자세히 찍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거 챙기다가 정작 중요한 일들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신청서처럼 결과 보고서도 너무 뜬구름 잡는 것들이 많아요. 현금으로 쓰려면 받아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아니면 신용카드로 쓰라고 하는데 어떤 예술가께서는 사정상 신용카드를 못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신용카드 증액이 그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땐 참 난감하고 증빙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정부지원금 시스템도 너무 어렵고 쉽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일단 너무 어려웠어요. 서류도 좀 더 간소화됐으면 좋겠고요. 서류 때문에 공연도 전시도 다 지치는 것 같아요. 작품 활동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약간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 예술가 가씨. 식대가 너무너무 적어요. 대부분 간식비가 3,000원이고
식대가 8,000원에서 10,000원인데 그걸로 식대를 어떻게 해결하죠? 한국 사람은 밥심인데, 물론 뒤풀이 비용까지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전에 어떤 회의에서 어떤 분이 우리는 뒤풀이도 중요한데 술값도 달라! 고 해서 한 사람의 의견에 다들 민망해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바라진 않지만 요즘 국밥도 10,000원이 넘어가는데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인은 밥심, 밥은 정, 같이 뭘 좀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챕터 2 면접. 예술가 원씨.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말이죠. 밝게 인사를 했어요. 낮 3시쯤이었거든요. 다들 졸리시겠다 싶어서 일부러 밝게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분께서 목소리가 좋네요 라고 해서 아, 음악을 전공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노래 하나 해볼래요? 라고 하며 웃으시는 거예요. 와, 진짜 황당해서.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다른 면접장에서도 제가 했던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그럼 노래 하나 해봐요. 이게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예술가 하씨. 저도 면접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제 사업에 대해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운데 앉은 남자 심사위원분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가시더라고요. 당황은 했지만 일단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핸드크림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앉은 모든 심사위원분들이 다 그걸 돌려 바르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지만 일단 발표를 다 끝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인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다가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프로젝트 제목이 뭐죠? 라고 하시는데 앞장에도 써있고 제가 발표하면서 계속 제목을 넣어서 이야기했는데 제목을 물어보니까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결국 떨어졌는데 아직도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술가 이씨. 면접하면 저도 할 이야기가 많죠.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접장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열심히 제 사업을 어필하고 있었죠. 늘 그렇듯 질의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칠까봐 열심히 설명을 하고 다른 분들도 질문을 주셔서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별론데? 아름답지 않은데?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이라뇨. 이해할 수 없는 언사였답니다. 결국 떨어지긴 했는데 그 뒤에 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면접자가 다수였는데 그중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이 쏠려서 불편했는데 떨어져서 기분이 좋다셨더라고요. 그분은 붙으셨죠. 세상엔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원사업에서 만난 예술가들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원사업은 고맙지만 어렵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예술가들을 위한 일이니만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예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뮤직 랩이었습니다.